국강입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두 번째 해설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부터요. 자, 두 번째 지문은 보면 알겠죠? 그 뒷부분에 있었던 집합의리에 대한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조 선생님을 하나 모시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그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받아보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기 시작하겠어요. 네. 네, 보조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죠. 자, 이 질문을 이제 그 해설로 좀 선택한 이유는 그 문제가 5개가 나와 있고 보니까 일단은 내용이 집합의례에 대한 어떤 그 현대적 의미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현대적 의미 이런 글인데 이 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뭐냐, 문제도 5개가 있고 은근히 많지. 그리고 생각해봐야 될 점은 뭐냐면 그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짜면서 글의 구조를 잘 짜면서 진행을 했다면 이 5문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5개를 다 마치면서 시간도 잘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구조가 잘 돼 있다면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 독해를 잘 했으면은 5문항이 많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아끼면서 5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했냐. 요게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어요. 글 보면은 또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 글을 이런 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 일상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그럼 위기가 닥치면은 또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이 묶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위기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의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 내용을 바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글은 그 3명, 세 부분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입장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그죠?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게 있는데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었고, 이 상황을, 이게 글 전체의 내용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구조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5개가 있지만 시간을 좀 많이 아끼면서 익숙한 형태로 5문항을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했느냐가 바로 이번 시험에서의 평가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능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은 펼쳐질 거예요. 비문학이 이제 세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 세 지문이 뭐 6월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다 어려운, 형편없다. 자, 세 개가 다 이렇게 어렵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지문 정도는 쉬어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바로 지금 보게 될 바로 이 지문이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글의 구조를 짜면서 진행을 해보죠. 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요. 여기 첫 줄에서 했던 이야기 바로 집합 의례 이 얘기인데,
이만큼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집합 의례를 행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골라볼 만한 것은 뭐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나오죠.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공연의 성과 속의 분류체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바로 뭔가를 판별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자, 좀 더 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공동체를,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예. 그래서 뭐 성스러움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성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고 약해졌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답니다. 그다음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들은 다시, 사람들은 가슴 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가고요. 이로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면서 문단이 종료가 됩니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겠어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인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이렇게 인과다든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깨닫고 도덕 공동체를 재생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재생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다시 가슴 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속된 세계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로써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연결된 성스러움과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뭐 이 정도로 갑니다. 복잡한 듯 하지만 정보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일상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합 의례를 행하고 집합 의례에서 무언가를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식의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단 이어집니다. 자, 디르켐은 이어지네요. 첫 번째 문단에서 했던 얘기. 자,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 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정보가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어떤 거?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는 것.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의 정보는 사뭇 조금은 다르지. 그러면은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잘 챙겨놔야 될 것 같네요.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하면서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고, 디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했는데 이거 다 비슷한 얘기군요. 예를 들어 뒤에 자세하게 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단에 걸쳐서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 한 겁니다. 부족들의 삶을 보면서 집합 의례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에 연장이 돼서 하나 더 추가 정보,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 요 정도가 이제 디르켐에서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문단. 자, 새로 나왔죠. 자, 전문가가 2명 이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나오면은 철저하게 그 전문가 위주의 중심 화제를 생각을 하시면 좋죠. 입장 차이가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그 위에서 받아내겠죠. 디르켐의 어떤 이론,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디르켐의 이론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를 한답니다. 그럼 뭐 반대로 간다든가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자, 위에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성스러움을 이 파슨스와 스멜스는 바로 가치라는 말로 바꾼답니다. 바꾼다고 했지만 성스러움과 가치는 같은 이야기겠지요. 자,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성스러움이야. 자,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답니다. 지금 파슨스와 스멜스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로 뭐? 가치가 바로 잠재되어 있다가 바로
신들이 위기시를 만나면 위기가 되면 바로 일반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충분히 가져가야 했었던 중심 정보가 되겠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 하지만 바뀌죠. 앞뒤가. 자, 속된 일상에서 살아가다가 뒤로 갑니다. 바뀌어. 뭐 이렇게 반대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잘라볼까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위에서 했던 바로 위기식의 일반화된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끊고 가는 것 같죠.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해관계 구체화한 목표와 이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속된 일상 일과 그 다음에 위기 시기 구분을 잘 해놔야겠죠. 자,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특수한 이해관계 상태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관심이. 자,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거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뒤르캠, 거기서 이야기했던 집합 의례를 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결과 사회 통합이 회복되고요.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을 마치 유리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흐트러진 상상성의 기능의 생리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이건 뭐 구체적인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유기체 이야기 하나. 자, 이렇게 갔어요. 살짝만 정리하면은 파슨스와 스멜서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 파슨스와 스멜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야기한 뒤르켐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 성스러움의 어떤 의미를 가치라는 말로 바꿔서 이제 그걸 기능주의 이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벌레가 붙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가 도덕적 의미가 뿌리채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일반화된다. 뭔가 튀어나온다는 얘기겠지. 잠재라는 말은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속된 일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치 추구도 안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런 식으로 규범에 따라 살아가다가 위기 시기에는 이제 관심이 바로 보편적인 가치 이런 걸로 상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주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갑니다. 이건 누굽니까? 알렉산더.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잠시만요. 자, 보조선이 뭐예요? 자, 한번 노래. 자, 이렇게. 자, 알렉산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번에 다른 또 사람이 나왔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거 보세요. 또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뒤르켐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파슨스와 스멜서가 또 뭐 이론적 통찰을 구체화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나온 바로 이 알렉산더도 이론을 받아들이면까지는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적 은유. 이건 어디서 얘기한 부분일까? 바로 위에 나오는 여기죠. 이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유기체, 항상성의 기능 뭐 이렇게 했던 파슨스와 스멜서의 어떤 그런 비유 이것을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이제 그 생물학적 은유만 지금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뭔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 새로 나왔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사회적 공연론입니다. 자,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위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위에 나왔던 파슨스와 스멜스의 의견이 되겠죠.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하면은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는 지금 알렉산더의 핵심적인 그 주장이 되겠죠. 잘 챙겼어야 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렉산더가 추구하는 새로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반대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뭔가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본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율성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이제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맞거든요. 거기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이 정도가 지금 그 결과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예. 어찌됐든 지금 여기 문단의 그 문단 중간에서의 그 구조가 결과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 주장.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잘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진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 강조한 이유가 있다.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하는 거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알렉산더 쪽에서의 핵심적인 정보는 요 정도 아니야? 결과는 정해지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요 정도가 아주 최소한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딸려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또 이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 또는 그 문제를 볼 때는 선택지를 볼 때는 조심을 했어야겠군요. 다음 갑니다. 자, 현대 사회 공연의 요소들로는 그럼 이어집니다. 지금 또 알렉산더의 입장에서 또 이어지죠.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근데 여기 보시면요, 대본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공연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배우, 그다음에 뭐 관객. 그다음에 이쪽 페이지도 이쪽 옆에 페이지 보면은 미장센, 그다음에 상징적 생산 수단, 그다음에 사회적 권력. 이 정도가 있겠죠? 이 정도 지금 이 문단은 지금 보면은요, 이 문단은 그 요소들 위에서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율성이 있고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꽤나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 알다시피 국강이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 지금 이 문단은 지금 여기 이 문단은 바로 보겠어. 중심 화제는 당연히 그 사회적 공연의 요소야. 사회적 공연의 요소가 중심 화제는 맞죠. 근데 지금 그 중심 화제에서 밑으로 빠져나와서 여러 개의 소화제가 나오고 있잖아. 지금 대본, 배우, 관객 이런 식으로 문단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보면은 얘네들은 소중하게 다 대등하게 처리를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거 다 아는 거죠? 예, 요 상황. 중심 화제는 있어. 제목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이 문단은 당연히 사회적 공연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근데 그 안에서 내려가서 한 단계 아래 수준에서 중심 화제에 대한 소화제가 여러 개로 분화가 돼 있다. 말 그대로 본문 내용처럼 분화가 돼 있어. 이런 것들 소중하게 생각해 놔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뭐 시험 때는 이거를 갖다 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죠. 문제 풀 때 잘 쫓아가서 내용 확인하고 문제 풀면 되니까. 맞죠? 운영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요. 맞힌다 못 맞힌다의 차원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매끄럽게 시간을 아끼면서 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마무리하죠. 자, 그러나면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문단 뭐 구분되죠? 자,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좀 안 된대. 끝났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요소 분화 내지는 자율성 이런 것들이 없어. 따라서 이게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대중 동원은 되는데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하면서 짧게 부연하면서 끝나죠. 자, 문단 끝났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좀 보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보니까 다섯 문제이긴 한데 문단의 어떤 되겠지만 문단의 어떤 그 구조를 잘 진행을 살려서 진행을 했으면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갑시다. 문제 가요. 정신 차리세요. 자 갑시다. 자 38번. 자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보기도 없고. 자 1번부터 볼까요? 중심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 자 이상하죠? 합의했다. 잘 모르겠네. 애매하지 않나?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글은 그 세 명의 주요 학자 세 부분이니까 크게 세 부분의 학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고 섞이고 있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글쓴이는 세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식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합의하는 과정, 갈등을 겪고 합의하는 과정, 합의하는 결과 많이 곤란하네요. 2번 중심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 상반된 견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절충이 되고 있다. 이것도 확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상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대동소이하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부만 차이가 보이고 있죠. 그림. 세 번째, 중심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자세히 잘 알아보고 있다. 고찰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론이 집단 의뢰 또는 뭐 공동체 결속 과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완이라는 말의 특성상 큰 틀에서는 일치하나 뭔가가 조금씩 추가되는 그런 모습 본문에서 확인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 맞을 것 같네. 일단 그 나머지 한번 볼까? 일단은 중심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후 사례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를 유형별로 이게 안 되겠죠? 유형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갖고 있는 그 권위자들이 나와서 그죠? 전문가들이 여러 명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쭉쭉쭉 이야기하는 걸로 보는 게 맞죠. 근데 5번은 역사적 기원, 헛소리가 되겠죠. 바로 다양한 가설 역시 확인이 안 되고 한계를 평가한다. 더더욱 안 되겠죠. 자 39번 갑니다. 자 기억 열심히 하네. 선생님 열심히 하네. 자 집합 의뢰 보세요. 집합 의뢰에 대한 기억은 이제 누구예요? 저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학자였던 디르켐이에요. 디르켐은 그럼 소속 문단이 어디야? 지금 1문단과 2문단이 디르켐의 소속이죠.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하겠지만 디르켐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를 보고 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상태면은 선택지를 보면서 정답이 나오는 순간 빠르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지. 왜냐하면 어디에서 찾아서 또는 어디를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지가 명확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신 없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해당 문단을 다시 쫓아가서 어떻게든 잘 밝혀가지고 찾아내야지 답을.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이거는 뭐 지금 어디 첫 번째 문단의 완전 중심 내용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겠죠? 첫 번째 문단 아까 했던 거 이거 있어. 그죠? 보면은 부족들이 모여서 뭔가가 위기가 생겨 문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모여가지고 도덕 공동체를 재생해서 자신들의 가슴 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다시 돌아간다고 했거든. 그 충분히 우리가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는 생각 가능합니다. 2번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에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이것도 지금 방금 아까 같이 봤을 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해결되고요. 세 번째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디야? 이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지? 두 번째 문단. 디르켐이 했던 두 번째 문단 바로 핵심 문장. 여기 있죠? 새로운 고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디르켐. 4번.
자,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집합 의례를 거치는 거는 하긴 할 거고, 근데 여기 뒤에 거치면 어떻게 돼? 볼까?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이렇게 돼. 이게 어디 거야 이거?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이거 어디에서 써먹어야 돼? 일상시야 아니면은 일상시야 아니면 문제 상황 이후, 다시 말해 위기시, 요게 나와야 되는 게 어느 동네지? 앞쪽이겠죠. 그럼 집합 의례를 거치고 났는데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곤란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도 확인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보면은 아까 다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도덕 공동체를 재생하고 그다음에 성스러움 품고 그다음에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갔거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다. 이런 게 구체적인 이해관계랑 좀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이 이해관계란 말은 그 파슨스 스멜스 여기 봤을 때도 아마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출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답 고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내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5번도 보죠. 집합 의례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그것도 첫 번째 문단에서 그 과정, 부족들이 했던 과정 안에 분명히 있었던 중심 내용입니다. 바로바로 확인됐어야 되죠. 다음 문제 갑니다. 40번. 자, 위기 시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이거 좀 많이 틀렸던데 생각보다 좀 의외더라고요. 이게 많이 틀렸던데.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어. 일상에서 머물고 있다가 문제 상황이 생긴다든가 위기 시기가 닥쳤을 때 이제 이거 아니냐? 지금 이 글이 전체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태도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 집단의 결속, 공동체 결속 뭐 이거지. 사실은 전체 글. 이게 문제 상황,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 이건 어찌됐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시점 여기서 문제 상황과 위기 시기에 일어나고 이렇게 뒤로 가는 내용의 행동, 태도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로 가야죠. 이렇게 뒤쪽으로.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글은 그 세 부분도 아니고 두 부분이야. 오로지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정보들이 꽤 나와. 공동체는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이해 관계에서 있다. 또는 속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 나왔죠. 이쪽에 관련된 애들. 그리고 그러다가 문제 상황이나 위기 시기를 만났을 때 태도가 바뀐다. 공동체, 성스러움, 가치, 일반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집단 의례는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문제 붙이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여기에서 이쪽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1번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위기 시기가 되면은 성으로 성스러움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한다. 특히 이제 관심을 얘기했던 누구? 두 번째 나왔던 파슨스 스멜서 여기에서 이제 그 관심 쪽으로 이야기하진 않나? 나오잖아. 여기 뭐 나오잖아. 관심이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그 보편적 가치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걸 좀만 더 보면 이래. 가치가 뭐라고 돼 있어? 성스러움이라고 연결돼 있지? 다 이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추론의 형태를 띈 문제긴 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론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토대로 이어 나갔어야 된다. 뭐 그런 문제 일단은 그런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틀리는 사람들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있더라고 틀리는 사람들이. 일단 1번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나머지 볼게요. 2번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나온 데가 있다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여기 또 어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봐. 속대 일상에서 머물 때
구체적인 목표와 규범에 따라 살아가. 근데 하지만 바뀌어. 이렇게 가잖아. 이거 골라냈어야 되고. 3번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그러니까 생계 활동을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이해관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해라는 거는 그 득실이야. 그래서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잘 따지는 거. 그런 관계를 따지는 거. 일상생활에 가깝고. 4번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성 유지는 이제 여기 좀 나왔죠.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나왔죠. 파슨스 스멜스의 의견에서 항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봤어. 뭐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 집단 의뢰 이 과정이 바로 항상성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봤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이것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하긴 뭐한데 이제 회복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떨어졌던 항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말 자체가. 근데 뒤에 보니까 위기 상황 외면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많이 곤란하겠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을 잘 읽어내야 가치를 끌어내고 관심을 끌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 의뢰를 토대로 성스러움을 획득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의 골자라고 했을 때 외면이라는 상황은 좀 많이 힘들죠. 그 다음에 원 사람들이 이거 다 많이 했던데 사람 자, 정신 안 차리고 5번 하는 사람 정신 한번 차리시고 자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요거 관형절 아는 문장 요거 있잖아. 요거 어때? 평상시 추구하던 삶이야 이렇게 하잖아. 뭐가 도덕적 의미를 평상시에 추구했대 삶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 조심했어야 돼. 이거 약간 수식 관계를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뭔 얘기야? 평상시에 사람들은 도덕적 의미를 갖다가 추구하지 않죠. 도덕적 의미를 되새기고 성스러움을 회복하고 이런 것은 어디야? 여기 바로 문제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의 이야기잖아요. 평상시에 추구하는 것은 뭐겠소? 가치 같은 것들이 잠재돼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고 속되게 살아가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장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그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특히나 이제 상실까지 했잖아. 그 더 웃겨 이것도. 그지? 자, 좋아 이렇게 해서 평상시 추구하다. 여기가 이제 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조금 쉽게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좀 풀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죠. 자, 다음 문제. 자, 41번. 자, 위글의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니은이 자 다시 좀 적으면 두 번째 의견 제시했던 파슨스와 스멜스, 그 다음에 디귿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뭐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한번 보죠. 파슨스, 스멜스의 의견과 알렉산더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문제,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파슨스 얘네들과 달리 디귿, 알렉산더는 현대 사회의 집합 의뢰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이거 어디야? 바로 알렉산더 의견의 핵심 내용 아니었니? 어디? 보면은 여기 아니야.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랬어? 알렉산더 그래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대안으로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을 제시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결과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다.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문단의 알렉산더 문단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못 챙겼어도 이건 챙겼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유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분화돼 있고 자율성이 우발적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1번이 잘못된 이유가 전혀 없어. 그렇지? 아, 그럼 니은이 좀 더 그래?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도 그 여기 봤을 때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답을 못 골랐으면은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됐다죠. 그러면 파슨스와 스멜스의 의견은 결정됐다인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결정됐다는 것을.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바로 보면은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 괜찮고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 뭔가 되는 거야. 결론이 난다는 얘기지.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정보도 결정됐다죠. 미안합니다. 결정됐다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디귿만 보고도 풀 수 있었죠. 당연히 빠르게. 그 다음에 1번이 답이죠. 그래서 그죠? 지금 적절한 거니까 1번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엔 니은과 달리 디귿은 집합 의례가 가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 니은과 달리 디귿은 집합 의례가 가치 일반화를 통해 도덕적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게 디귿도 보시면 이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거든. 가치 일반화가 디귿 입장, 다시 말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과 달리 니은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디귿의 핵심 내용이 되죠. 문단이 나오죠. 요 정도는 챙겨놨었어야 되는 중심을 2번에 마찬가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디귿의 이 정도는 최초 독해를 할 때 반드시 챙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독서를 했을 때는 절대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이다 봅니다. 4번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문화 실천으로서 집합을 유기적인 생각 안 되겠지. 디귿은 이게 싫다 그랬거든. 뭐가 유기체 이걸로 보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5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현대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체계 없이 집합의례가 일어난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번 답지가 차라리 조금 더 골치 아프더라고. 성과 속의 분류체계가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니은은 그렇다 쳐도 디귿은 보이더라고. 보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번에서 그냥 빠르게 또는 수월하게 그렇지 하면서 정답 가지 않았으면 5번까지 갔으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생긴 것 같지. 이거 우리 많이 느껴본 거 아니야? 정답에서 이미 한 번에서 냄새 못 맡으면은 다른 데서 헤매다가 그냥 시간 가고 결국은 답도 못 가고 막 그러잖아. 이게 나오긴 나와요. 이게 여기 나와요. 어디 마지막 문단에 여기 사회적 공연의 요소 알렉산더 입장이죠.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이 그랬다는 거야. 야, 그럼 여기까지 와서 좀 해결을 했어야겠네. 치사하지?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했다. 이게 대본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있긴 있는 거야. 다음 문단이어서 그렇지. 이게 좀 괴로웠지. 성과 속의 분류 체계가 없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누구 입장에서? 디귿 입장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분류 체계 없이 안 돼. 분류했어. 분류 체계 있어. 뭐가? 마지막 문단의 소화제였던 대본이 그 역할을 했다. 됐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위글에서 설명한 사회 공연론으로 자, 그럼 이제 알렉산더 입장이었던 그 세 번째 권위자였던 알렉산더에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해설할 때도 얘기했던 거 있죠. 보기 이해. 또 나왔어. 그죠? 보기를 뭘로 대해야 돼? 보기를 이해하래. 보기를 바탕으로 하래. 비슷한 게 그런 거 아니겠냐? 보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기를 이해하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기 독서야. 문제는 보기를 정말로 잘 봐야 돼. 보기. 근데 이게 잘 보란 이야기가 눈 크게 뜨고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문 보는 거랑 똑같이 보면 돼. 뭐 이게 구조 짜고 정보가 나오는 대로 잘 정리를 하면서 읽는 거죠. 그것만 해내면 됩니다. 가보죠. 글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보니까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의 소각장이 들어선답니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해 낙후된 기업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시 시장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유치했대. A시 시민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렸어. 그래서 반대파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서 반대하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는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반대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찬성파는 반대파를 비판한다. 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뭐 반대,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뭐 그러니까 여러 상황. 그다음에 중앙 언론은 뭐 하냐? 그 동네인데 지역 언론이야. 자,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어.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허가도 안 해줬다. 뭐 이렇게 돼. 이거는 그냥 정보를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으로 정보를 준다? 이런 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요? 이 상황만 어느 정도만 파악을 하면 문제 풀만 한데요. 역시 그래도 어찌됐든 보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문제 포인트잖아. 그럼 가보죠. 그러면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나? 그지? 자, 준비를 딱 해놓고 다음 앞에 질문. 자, 공연의 미장센 이거 어디 나왔어? 알렉산더가 했던 얘기 중에 나왔던 공연의 미장센 여기 있지? 그럼 봐야지. 가져가야지. 다시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봤더니 뭐라고 돼? 있죠? 시 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또 이게 또 주석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 미장센이라는 건 뭐냐고 보낸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다. 뭐이 정도 있죠? 계획 실행.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있잖아. 지금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건데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는구나.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은 A시의 문제잖아. 그죠? A시의 문제잖아. A시의 문제잖아. 그 서울 가지 않았어요? 서울도 안 갔어. 서울에 안 갔잖아. 못 갔어. 나쁘지 않죠. 1번은. 2번.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같이 일반화가 일어났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재밌지 않냐?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돼 하나. 그다음에 일반화. 이 두 개 정도 확인돼야 되는 요소잖아. 이게 되게 웃기지 않냐 이거? 보기를 실컷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때요? 같이 일반화 또는 융합. 이거 분화돼 있어. 분화. 그다음에 그치 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융합이 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 합의가 일어나지가 않았잖아요. 여기서 분분해서. 그래도 안 되고 같이 일반화는 더더욱 안 됐겠지.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기를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름 추론 내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네. 2번 선지 자체는. 그죠? 알렉산더는 아까 본문에서 분화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는지를 좀 잘 보자.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도 이게 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요. 그거는 일반화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보기의 내용도 지금 뭔가가 합의가 되고 뭐 그렇게 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에서 이거는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3번 보면은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나서고 있고 이것도 본문에 소화제로 나왔던 거고 배우로 나눠져 있잖아. 그다음에 상징적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파를 맡고 있다. 생산수단과 사회 권력. 뭐 경찰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중앙 언론이 되겠지. 괜찮죠? 그다음에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 찬성파와 반대파의 어떤 입장 차이.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대본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것도 이제 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거는 지금 같이 이제 그 문제 해설을 해봐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알겠지만 맨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만 잘 여러분들이 짰으면 구조만 잘 짜고 진행했으면 5문제가 거의 비슷한 논리로 다 해결이 됐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수능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잘 진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